네, 안녕하세요. 마음멘토 이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주는 되게 눈이 많이 와요. 근데 서울은 또 굉장히 청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같은 나라인데도 가끔 이럴 때는 되게 다른 나라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요.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이렇게 집단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또 우리 소중한 내담자분이 이런 얘기를 또 막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나르시스트로부터 이제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내가 이상하게 자꾸 자해 시도를 막 하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지 모를 그런 불편한 감정이 온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벗어났는데 잘 지낼 것 같은데 나 진짜 잘 지내고 있대요. 근데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자해 시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왜 그러는지 오늘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나르시스트 피해를 입으신 많은 이제 분들이 어떤 핵심적인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냐면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죄책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도덕적 기준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운 도덕적 기준이 딱 있는데 내가 이랬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도덕적 기준을 어기고 한 것에 대한 굉장한 이렇게 어떤 자신에 대한 책망이 오는 게 죄책감이죠. 그럼 이제 수치심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수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심은요, 이렇게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라고 자꾸 나를 비난하게 되는 핵심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됐겠어요? 이런 거죠. 이런 말들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이러지 않았었을 거란 말이야. 또는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또는 뭐 그렇게까지 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화낼 권리가 있어? 또는 너도 좋아서 그랬잖아. 마치 책임을 내가 아니라 그쪽에 전가시키는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어떻게 하냐면 책임을 본인이 사실은 한 행동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자꾸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본인이 한 잘못을 나한테 계속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요, 그냥 나는 그냥 지냈을 뿐이거든요. 그냥 나는 내 삶을 살았었을 뿐인 거죠. 사실 전적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끔 한다면 어떻게 해요? 또 컨트롤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이제 이렇게 돼요. 내가 나를 가스라이팅하게 돼요. 그치?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하냐면 내가 그 장소에 가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었어야 되는데 또는 그때 내가 술을 먹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내 행동에 대한 어떤 자책이라든지 또는 내 감정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비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도 그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네, 저라고 그걸 알아차릴까요? 절대 못 알아차려요. 저는 저희 내담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데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나르시스트들은요, 자기를 굉장히 존경하게끔도 만들고요, 또 되게 좋아하게 만들어요. 가스라이팅도 그렇잖아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똑똑하다, 뭐 머리가 나쁘다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누구나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너무 교묘하고 잘 숨기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두터운 어떤 관계를 유지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는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이제 트라우마 본딩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하고는 또 정신적 유대감이 생길 수밖에 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하는 척하고 또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또 후회하고 또 다시 관계 맺고 이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랬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는 또 이제 어떤 또 패턴이 있냐면 선생님 사실은 저 예전에도 우울했었거든요. 저 원래 우울증 치료받으려고 했었어요. 저 원래 사실 옛날에 엄마 아빠한테 학대당해서요. 저 원래 되게 분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씀들도 막 종종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의 그 밑에 기전은 뭐예요? 그런 말들이 일종의 어떤 나에 대한 또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학대했는지를 살피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학대한 사실까지도 부인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야. 나 원래 뭐 우울했던 사람이야. 나 원래 분노하는 사람이야. 그런 어떤 나를 가스라이팅 하면서 상대방이 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끔, 제대로 보지 않게끔, 학대 사실을 부인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나에 대한 또 가스라이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저희 집단 이제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눈다고 했는데, 계속 제가 얘기를 하죠. 안전한 모임을 하고 내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말들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한 어떤 말에 대해서도 판단, 평가, 비판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가만히 내 몸에 한번 이렇게 또 마음을 좀 기울이는 것들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 되게 화를 내고 있어요. 또는 뭐 저 되게 기분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밑에 있는 핵심 감정은 불안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두려움은 좀 찾기가 쉬워요. 두려움은 내가 나로 인해서 행동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두려움을 느끼면 나도 모르게 도망가거나 말을 하거나 뭐 싸우거나 뭐 행동하게끔 만드는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 좀 나를 되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얼어붙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 안에 이제 감추어진 진짜 감정들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자꾸 보는 거, 내가 어떤 감정인지는 내 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어떤 트라우마 내담자분들, 가스라이팅 피해자분들이 이 나르시스트로부터 당했던 분들이 이런 불안을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하세요. 또 그 기저에는 죄책감과 수치심, 그 두 개가 함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나를 비난하는 나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살시도, 자해시도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소중한 여러분들을요, 그냥 힘든 상태로 절대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절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하고 바라보는 거, 저희 엔라이팅 할게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네. 여러분 이 세상, 이 우주의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쵸? 그 다음 또 하나. 저희 학원방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존중하는 거, 긍정적인 학원말, 긍정적인 말들로 계속 나한테 다시 되뇌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해 주실 거라고 저 믿어요. 네. 자, 오늘 날씨가 여기는 되게 추워요. 예,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또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